그러나 세종은 여걸제를 거부해요. 세종은 소원왕후가 승하자 산능에 보신 뒤 상복을 벗겼다고 합니다. 산능은 즉 임금을, 왕을, 그 왕후를 산에 모시는 거죠. 약 5개월 정도 걸리죠. 신하들은 임금에게 13일 만에 상복을 입을 것을 13일만, 13일째 상복을 벗을 것을 요청하죠. 그 근거로 예경에 보면 어머니상 기년상, 즉 1년상이다. 그리고 중국과 고려에서 전통이 된 여걸제, 한 달을 하루로 보는 거. 그리고 상왕, 태종이 어머니 원경왕후의 상례를 1년상, 기년제로 하라고 명령을 했죠.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들어서 13일째 상복을 벗고 정상생활로 복귀하십시오라고 세종에게 얘기한 거죠. 부왕은 태종은 조정에서 원경왕후 상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서 1년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제사까지 13개월 기간을 13일로 대체하라는 거죠. 이에 대해 세종은 반대를 합니다. 나는 산능 후에, 즉 어머니를 산에 모신 후에 최대일 상복을 벗을 것이다. 그대 신하들은 13일 만에 상복을 벗고 정상 업무에 복귀해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교식 상례에는 3년상이죠. 3년상은 실제로는 27개월입니다. 13개월째가 소상이라고 하고 25개월째 대상, 27개월째 담제를 지내는데 담제 후에 탈상을 하죠. 그래서 3년상은 실제로 27개월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은 근신을 해야죠. 그 상기간에 대단히 근신하면서 조심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불경스러운 일을 삼가죠. 불경스러운 일에 따른 깨끗하지 않은 것이죠. 당연히 이 부모님의 상기간에는 부부관계도 금지가 되는 거죠. 부부관계 금지 기간은 언제까지냐? 유교에서 부부관계 금지 기간은 대상 때까지다. 대상은 24개월이 끝나면 대상을 치르죠. 즉 25개월째가 대상을 치릅니다. 그러면 그 유교에서 부부관계 금지 기간은 24개월 볼 수 있는 거죠. 주자갈의 상례편에 보면 대상 후에는 침실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침실로 돌아간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부부관계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3년상의 금욕기간은 정확히는 24개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교에서는 24개월간을 금욕생활을 하는데 비해서 불교에서는 얼마일까요? 불교에서는 100일입니다. 100일이 금욕기간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동생이 그 동생 처남이 남휘죠. 남휘는 그 부인이 부모님 상을 핑계로 잠자리를 거부하니까 집에다 불상을 들여놔요. 불상을 들여놓으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으니까 100일 지났으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죠. 세종은 어머니 승하로 1420년 7월 10일부터 1421년 8월 9일까지 13개월 동안 금욕생활을 했습니다. 세종은 원경왕후로 1년, 그 기년제로 복상했죠. 그렇지만 3년 될 때까지 성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년상을 다 마치기 전에 그 아버지 태종이 돌아가시는 거죠. 당시에 부왕이 생존하고 모가 먼저 승하면 13개월 복상을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세종은 원경왕후 13개월 때인 1421년 8월부터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올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세종은 상복을 산능 후에 벗었지만 방금 말씀대로 3년까지 근신할 예정이었어요. 부부관계를 하지 않기로 한 거죠. 모기현상이 끝난 지. 그런데 3년상이 다 치르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9개월 만에 다시 아버지 태종이 돌아가십니다. 이로써 태종이 승한 1422년 5월 10일부터 1424년 5월 9일까지 세종은 금욕 생활을 연장을 합니다. 자, 상중에 임금이 금욕 생활을 했는지, 잠자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임금 주변에는 여인이 많았죠. 만약에 3년 동안에 임금이 여인들을 보았다면 한 여인도 아니고 여러 여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출산한 여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중의 왕의 금욕생활 여부는 자녀의 출생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국왕이 상내 기간에 재계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왕비나 후궁,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원경왕후와 태종의 승하 기간에, 국상 기간에는 세종의 자녀는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3년 이상, 4년 동안 금욕 생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종은 3년상, 아버지의 3년상이 다 끝난 후 1년이 지나니까 1425년부터 1439년까지 12명의 왕자와 옹주를 생산을 합니다. 열정이 넘친 남성 호르몬이 왕성했던 세종은 인생의 열정, 격정의 시기인 23살부터 26살까지 4년 동안 금욕 생활을 한 것입니다. 유교 나라, 예절이 숨쉬는 사회를 건설하는 언행이 일치된 진정한 임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종의 거상 중의 금욕 실천은 조선왕실의 모범, 모델이 됩니다. 왕들은 후사, 즉 왕자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3년상 기간에는 경건하게 보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조죠. 조선 후기 정조, 영조, 금무렵에는 왕자 기근에 시달리죠. 왕자가 극히 드물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왕자를 생산해야 되는가? 국가적인 그 현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영조 같은 경우 이런 말씀을 하죠. 지하에 가서 선왕을 별 면목이 없을까 두렵다. 3대의 혈맥이 끊길까 우려스럽다 하면서 왕자 탄생을 애타게 기다리죠. 영조 승하 후에 손자인 정조가 임금이 됐죠. 정조가 임금이 돼서도 왕실에서 왕자 탄생 갈망하기는 영조 때는 똑같았죠. 근데 왕실에서는 선대왕인 영조의 근심과 염려를 잊게 하면서도 국상기간은 금욕을 할 수밖에 없다. 금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자인 왕자 탄생을 국왕의 거상, 3년상 끝난 뒤에나 기대하는 것이죠. 영조의 3년상이 끝나고 종묘에 신주를 부묘할 때 왕대비가 정조에게 후궁을 드리라는 교서를 내리죠. 이 교서에서, 원서에서 국상기간, 금욕이 후계자 생산보다 앞섬을 알 수 있습니다. 400년 종사의 운명이 오로지 주상 임금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상의 춘추, 나이가 30세에 가까운데 아직 왕자 탄생의 경사가 없습니다. 선왕인 영조께서도 매번 근심하고 염려하셨습니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왕자 탄생은 임금의 거상 뒤에나 기대할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전에게 병이 생겨 후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빨리 후궁을 들여서 왕자를 생산해라. 이런 내용을 왕대비가 이제 언서를 내린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합니다. 세종대왕은 어머니 원경왕후와 아버지 태종의 연인 승하로 인해서 23살부터 26살까지 4년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부부 생활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유교 예법을 몸소 실천하려는 왕의 의지였습니다. 바로 효도의 길이고 국가의 근본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군,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은 언어와 행동이 일치한 성군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이 분석한 한국과 중국, 일본인의 민족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제위를 하면서 명나라 사람과 우리 조선 사람, 그리고 외 일본 사람들의 민족성을 연구했고 그 내용을 신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밝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